자, 이 부분은 이제 구멍을 낼 수 있죠. 구멍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이즈 갖고는 그 3인치 소리의 인클로저를 치면 주파수가 1kHz나 뭐 그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800Hz, 600Hz 놓으면 안에서 정제파 발생합니다. 작으면 또 몰라도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인치가 크면 클수록 아까 설명했죠. 인치가 크면 클수록 굵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3인치가 최소한으로 내야 될 수 있는 범위 주파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 소리 그만큼만 넣어야 되잖아. 곡선이 주파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Hz는 이게 이 주파수 사인 이 한 바퀴가 요렇게 되는 거죠. 제 만약에 가슴 높이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출발해서 90도, 여기가 90도고 그 끝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요는 180도가 되죠. 그리고 쭉 또 내려가 사인파가 요는 270도입니다. 요리 어머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곡선이 항상 요리 되죠. 딱 이게 하나의 주파수 곡선이죠. 이걸 이제 시계로 치는 것 같은 뭐 요 이제 그 화면에서 보면 3시 요 90도, 6시가 180도, 요 9시가 270도, 12시로 오면 0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페이저. 우리가 스피커의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 바꾸는 게 180도 페이저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요게 출발해가지고 소리가 요게 90도, 180도, 요 9시가 270도, 360도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사인표 말고 이야기 쉽게 이제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요 이제 우리가 측정기에 찍어보면 요 센터 줄이 쫙 있으면 요 출발해서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의 주파수 그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요까지 간격은 90도고 요리 오면 180도죠. 아니 반밖에 안 갔으니까 시계 같은 뭐 딱 6시 아닙니까? 요 반 180도 페이지가 180도 바뀌었다. 요리 오면 페이지가 270도, 요리 오면 360도입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또 쓰던 장갑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요 색깔하고 이쪽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단 요거를 이제 한번 닦아보고 요거 좀 수건을 한 장 가져왔어요. 예, 보면은 어차피 요 프라이머를 충분히 칠했고 또 프라이머 이전에 또 그걸 했지 않습니까? 프라이머 이전에 버티를 또 좀 했고, 그리고 버티 그 이전에는 그거 했지 않습니까? 레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아주 한 두께가 한 4T쯤 되는 딱딱한 석고 피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른 피스가 아닙니다. 딱딱한 피스입니다. 제가 거기 또 한 20개 넘게 박혔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내구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고 뭐 위에서 팍 때려버리면 부러지겠지만은 뭐 그냥 장착되어 있는 상태, 무게도 그렇게 안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거 아닙니다. 좀 더 또 연마할 거거든 안쪽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도 그래 안 무겁고, 피스가 이쪽에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피스가
그쪽에도 비슷해 보이죠. 촘촘하게 이제 많이 안 박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거 말고도 또 뭐 레진이 또 이렇게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일상적인 사용에서 망가질 확률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는 이 공정은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뿜은 분사시켰던 그 입자, 까만색 입자, 에어를 통해서 날아와서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 입자가 이제 잘 붙은 게 있고, 이제 그 붙은 거 그 위에 덧대서 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뿜었으니까, 랜덤으로 뿜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떼내는 작업이죠.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다 이미 떼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하는 이유는 어차피 사용자가 사용할 때 만졌을 때 몇 달 만질 거를 미리 지금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닦아보고 이쪽 그 플라스틱의 또 색깔하고 질감이 좀 안 맞으면 이제는 여기 보이는 무광 락카 페인트입니다. 무광. 저것을 또 분사할 겁니다. 그럼 제가 장갑을 색을 끼서 한번 만져보고 더 이상 떨어져 놓을 게 없다고 판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물걸레를 한번 닦으면 되는 수준이니까 물걸레로 한번 닦고, 물걸레로 닦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보고 기존 플라스틱하고 이제 색상이 비슷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꼼꼼하게 이제 닦은 겁니다. 이게 꼼꼼하게 그림 많이 놓아놨네요. 요 마스킹 테이프하고 요 부분을 좀 잘 닦아서 연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닦아줍니다. 이게 참 일이 많죠. 일이 많은 겁니다. 이 도장하는 게 일이 많습니다.
이게 도장이 일단 이게 세게 이렇게 닦아도 첫 번째 도장 이제 프라이머 이후에 첫 번째 도장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접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도 도장이 뭐 닦게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피스가 많이 박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구멍을 낼 수 있죠. 구멍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이즈 갖고는 그 3인치 소리의 인클로저를 치면 주파수가 1kHz나 뭐 그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800Hz, 600Hz 놓으면 안에서 전기파 발생합니다. 작으면 또 몰라도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인치가 크면 클수록 아까 설명했죠. 인치가 크면 클수록 굵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3인치가 최소한으로 내야 될 수 있는 범위 주파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 소리 그만큼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색깔이 이제 이 색깔하고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이전에 스피커가 한 짝은 잘 들어갔는데 또 한쪽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에 또 구조를 조금 댕갱 좀 후입할 수 있는 데는 후입해야 되겠습니다. 레진이 좀 더 붙어가지고 작업할 때 조금만 하면 되겠죠. 조금만. 스피커가 이제 1이 박히니까, 여기 박히니까, 이 스피커 메이커가, 이 라인이 반대편에 가야 맞다. 그 디자인이. 스피커가 박혔을 때도 디자인이니까, 이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데이는 부분에 살짝 파내야 됩니다. 제가 공구를 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 머리가 요 딱 내리거든요.
요 모양이 되는데 약간 오른 시계 방향을 조금 더 틀어야 되죠. 그러려니까 두께는 한 8mm 되니까 요 부분에 피스머리를 조금 안 맞는데 조금 더 빼야가 발장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 라인에 요 라인에 좀 파야 됩니다. 화면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딱 놓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스피커의 이렇게 표면, 이 알루미늄 표면의 그 높이하고 저 엔클로저 까만색 표면의 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똑같으면 좀 안정감이 없겠죠. 스피커가 안정감이 없는 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요 색상, 질, 이게 요거는 까만 색깔의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고, 이 스피커는 프레임이 알루미늄 색깔의 알루미늄 질감에 반짝반짝거리는 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엣지가 라운드 형식이고 콘지가 노랗고 더스트캡이 총알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스피커를 꽂아도 되겠지만은 현재 이 스피커가 프레임의 두께가 5T였습니다. 5T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T를 더 올려서 6T짜리 그 자작 합판으로 아베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마다 보면 한 0.5T나 뭐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예상했을 때 표면보다 이거 보십니다. 표면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이제 됐고, 나중에 이쪽에 이제 홀을 뚫으면 홀을 지금 뚫어야 돼요. 지금 미리 뚫어야 홀을 지금 미리 뚫어야 됩니다. 일단은 스피커 차에 작업돼 버리면 안 되니까 스피커를 장착하기 전에, 차에 장착되기 전에 홀을 뚫어야 되겠고, 홀을 뚫는 거는 지금 요거 스피커가 두 개가 다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 이후에 뚫을 수 있도록 하고, 요것도 이제 요 라인, 요 위에서 보는 요 라인에 맞춰서 요 스피커 메이커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살짝 대입니다. 대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한번 돌려서 지금 안에 이제 철판 피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 가공하는 게 이게 요 비트가 쇠를 연마하는 그 비트를 꼽은 거죠.
저쪽에가 나무 저쪽이가 작업하면서 안으로 따버려져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살짝 스피커를 꼬북 뽑고 뺄 때는 어차피 여기다가 핏을 걸어서 빼모된 게 상관은 없는데 한 번 더 넣기 전에 이걸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넣기 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 안에 홀을 타공해야 되니까 적당한 공구를 요거는 이제 이거의 축소판이죠. 똑같은 긴데 쇠를 가공하는 건데 이거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전력이 좀 좋고 요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녹이면서 플라스틱을 자르기보다는 녹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타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표면이 쪽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눈에 튈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작업할 때 기막에 그러고 이제 눈에 튀는 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전한 카바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작업하는 건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위험한 공구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기를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항상 저는 작업복에 이 기마개는 무조건 몇 개씩 있습니다. 빨리 할 때도 그대로 넣어놔버리고 막 손만 뻗으면은 막 기마개가 있도록.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기마개를 해보니까 요거 3M 요 3M 기마개가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래 쓸 수 있고 또 빨래 할 때 빨아버리면 또 새것처럼 보송보송해집니다. 요거를 싹 이렇게 옮마가지고 이렇게 딱 옮마가지고 요를 기에 넣으면 여기 쫙 벌어집니다. 기 안에 들어가서 쭉 벌어져가지고 자기 기하고 맞도록 쭉 못 맞았던 기 쭉 벌어지면서 잘 막아줍니다. 그런데 꾹꾹 안 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 막으면 뭐 전화 오거나 뭐 이러면 그럼 뭐 안 들리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리고 말하는 것도 잘 들리고 약간 살짝 막으면 더 잘 들리죠.
홀스를 가져와서 바로 뜯어요. 수도 좀 눌러요. 얘는 수도. 뭐 이거 요거로 또 하려니까 각이 있어가지고 요게 힘이 이제 붙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네 군데 뚫고 이제 홀수를 할 겁니다. 요 홀수는 이제 요 사이즈가 요 안에 사이즈 이상 뚫으면 안 되니까 45, 한 45, 한 45가 맥스네. 45네, 45. 그러면 이제 이 홀스는 이제 이게 요 끝이 초계는 없지만은 요렇게 생긴 홀스가 좀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고 요 구멍 뽕뽕 나 있죠. 이 해석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중요하죠. 여기 이 풀면 풀립이죠. 이렇게 이 풀려서 이 풀면 이제 그런 놈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멍 4개 있죠. 구멍 4개 보이죠. 이 구멍이 센터의 큰 구멍은 홀스 중심 잡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홀스 척의 센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 구멍이 없는 것도 있고 2개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어떻게 사용하라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걸 돌리면 너무 많이 풀려버립니다. 이거 풀어졌죠. 이걸 잠그면 튀어나옵니다. 이 2개 축이 나오죠. 요게 아주 좋습니다. 저 이거 없을 때는 엄청 불편했거든요. 요거 몇천 원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써야 되니까 이기네. 그 잠그면 보통 이래갖고 좋으면 막 뜰보면 꽉 잠기가지고 망치 두드리고 이래야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을 대충 한 90% 잠가놨고 요 네 구멍하고 요 홀스에 있는 구멍하고 여기 좋으면 튀어나오는 촉 있지 않습니까? 이게 2개가 들어가죠. 피스톤 좀 들어간다. 들어간 게 이 구멍 속에 이게 탁 걸려서 돌 때 이게 촉의 그 전기는 나사살의 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 2개 구멍 사이에 꼽혀 있던 피스톤 같은 그게 딱 잡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풀 때 잘 풀립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 좋다. 그러고 이제 나무를 우리 많이 쓰니까 이 깊은 거, 길이가 깊은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것을 넓어야 되니까 정센터에 맞춰가지고 정센터에 맞추면 뭐 크게 잘못될 건 없는데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었죠. 그러면 이 구멍으로 통해서 이렇게 코 막힌,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의 소리를 없앨 수 있다. 근데 이 구멍이 막혀도 요 정도의 공간이면 한 200리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200리터면 한 지금 이제 청감으로 들리는 주파수 소리를 했을 때 1.5kHz, 1.5kHz 이상은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주파수 대역에서. 이게 1km부터나 800, 700 내려가면 이 주파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Hz는 이게 이 주파수 사인 이 한 바퀴가 요렇게 되는 거죠. 제 만약에 가슴 높이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발해서 90도, 여기가 90도고 그 밑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180도가 되죠. 그리고 쭉 또 내려가 사인파가 여기는 270도입니다. 요리 어머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곡선이 항상 요리 되죠. 딱 이게 하나의 주파수 곡선이죠. 이걸 이제 시계로 치는 것 같은 요 이제 그 화면에서 보면 3시 요 90도, 6시가 180도, 요 9시가 270도, 12시로 오면 0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페이저. 우리가 스피커의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 바꾸는 게 180도 페이저가 바뀐 겁니다. 이게 요게 출발해가지고 소리가 요게 90도, 180도, 요 9시가 270도, 360도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사인파 말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요 이제 우리가 측정기에 찍어보면 요 센터 줄이 쫙 있으면 요 출발해서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의 주파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요까지 간격은 90도고 요리 오면 180도죠. 아니 반밖에 안 갔으니까 시계 같으면 딱 6시 아닙니까? 요 반 180도 페이지가 180도 바뀌었다. 요리 오면 페이지가 270도, 요리 오면 360도입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20Hz, 40Hz, 50Hz, 1kHz, 200Hz, 10kHz, 20kHz, 30kHz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일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주파수 사인파의 거리를 살짝 벌리면 조금 전에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금 왜 설명을 하느냐면 1Hz가 이 주파수 사인파의 길이가 360인가? 우리가 음속이 340인가 350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음속의 이 범위가 1Hz의 주파수 범위입니다. 그러면 10Hz다. 1에 10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360m의 길이가 아니고 36m의 길이죠. 이게 36m. 그러니까
큰 1Hz의 주파수가 일이 360m 가면 큰데 10Hz는 그것도 10분의 1 요점에서 이런데 이 말이죠. 그럼 뭐 100Hz는 그 36m 아니고 3.6m예요. 3.6m가 요렇게 된다. 100Hz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10Hz는 우리가 거의 못 듣죠. 그럼 10Hz는 이게 36m고 100Hz는 10배니까 10Hz에 3.6m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Hz의 10배는 1kHz 않습니까? 그러면 3.6m가 아니고 36cm. 1kHz의 주파수 사인파의 길이는 36cm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여기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 또 시작되는 거죠. 계속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사인파의 길인데 이 사인파의 길이가 1kHz가 최소한 우리가 소리의 변화를 주려면 요 90도 아닙니까? 그럼 10도, 20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90도까지 가까이 가면 변화가 확 옵니다. 180도는 엄청 많이 오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을 바꾸면 확 변화 오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도 마찬가지고 페이지 기능을 그렇게 응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 최소한 요 36cm의 반이 18cm 아니겠습니까? 그럼 18cm의 반이 9cm 아닙니까? 그럼 1kHz의 90도의 사인파가 이게 90도까지 가면 페이저에 대한 소리의 변화가 확 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지금 90도까지 가게 되면 8cm 아닙니까? 8cm. 이게 36cm의 90도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8cm의 길이의 공간이 없으면 인클로저 내부에 이 코맹매 정제파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뭐 여기에 이제 8cm쯤 되죠. 대충. 7.5cm네요. 그래서 1kHz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 그런데 1kHz가 아니고 만약에 뭐 5kHz다. 그러면 사인파의 진폭의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나쁜 변화든 좋은 변화든 변화가 온다면 4분의 1, 90도까지 갔을 때, 그러면 뭐 한 2kHz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이니까 4cm 아니겠 4cm. 이 안에 4c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론이 뭐 그런 거지 실제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학술적으로 설명할 때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 맞아도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맞네 이렇게 하려면 뭔가 수학적인 어떤 공식의 행실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했을 때 맞다. 내가 귀에서 1kHz 소리가 안 나도 네 말 들어본 게 맞는 거 같네. 이런 것이 이제 이론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음악에서의 이론은 실제 그거 좀 전에 설명했던 그렇게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하고 상하고 많이 이제 변화가 이렇게 다르죠. 환경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특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론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이 공간 크기가 정제파가 발생하거나 또는 캔슬이 될 때 서브우프 박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캔슬이 될 때 이런 저주파일수록 공간이 커야만이 음의 밀도라든가 순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이 적으면 요 안에서 공기의 또 그 주파수 크기 길이에 대한 내용 말고 또 소리가 계속 움직이면 이 안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압이 우리가 코가 막힌 듯한 느낌의 소리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스피커 도어 쪽에 또 이렇게 빈틈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도어 트림을 조립을 해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소리의 밀도, 압력, 어차피 이 스피커에서는 중음을 내기 때문에 서브 우퍼처럼 미드 베이스 스피커처럼 이 안에서 압력이 차서 꽝! 북처럼 꽁! 이럴 이유가 전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압력이 안 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너무 또 꽉 막혀서도 문제가 된다. 그럴 바에야 두 개 중에 하나, 이거는 이거대로 안 되고, 왜냐면 얼마 전에 소나무 스피커 패널 거기에 보면 뒤에 엔클로저가 없이 놓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또 이게 밀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스피커 자체에서 콘지의 질량이 스피커 질량, 프레임의 질량으로 인해서 밀도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원 스피커 자체의 어떤 그 생산자, 그 개발자의 그 의도만큼 밀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체적인 음량이 부족하고 빵빵하게 들을 때나 강하게 밀도 있고 볼륨이 적더라도 밀도 있는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연주할 때 밀도를 높여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있죠. 그런 음악일 때는 또 이렇게 볼륨이 적더라도 하는 그런 울림의 밀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커서 밀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엔클로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올렸던 소나무 스피커 패널은 그냥 국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패널이 넓고 패널의 질량이 있지만은 그것처럼 거리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옹옹옹옹 거리는 그런 소리 나서도 안 된다 말이죠. 그럴 바에 이 두 개의 장단점과 그걸 모으는 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완전한 엔클로저 구조는 아니지만은 이 막히는 소리도 최대한 절제하고 그렇다고 패널링 스피커에 엔클로저 칩 붙인 것보다는 또 괜찮고 그래서 막혀서 소리가 안 좋은 게 단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차라리 패널링 스피커처럼 듣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는 뭔가 있으니까 공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동차 안에. 그래서 지금 이 엔클로저는 기본적인 엔클로저가 있고 또 여기서 구멍을 내서 막히는 소리도 없어주고 그러니까 반 엔클로저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이 행태가. 그래서 이제 구멍을 내기 위한 이게 지금도 설명을 붙이자면 이런 최첨 이게 그 엔클로저를 디자인을 설계할 때 차주가 원하는 스타일, 커스텀화되는 스타일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엔클로저의 그 장점 또 단점 기본적인 그 장단점을 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내구성 있고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벼운 우리가 3인치 또는 2인치 미드렌지 스피커의 인클로저를 만들 때도 그러한 원리를 응용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나 큰 소리 안 듣고 막 짜감짜감 하나요. 막 오물조물하게 개미 새끼들 기가하는 것처럼 그냥 똘막똘막 오물 이런 것만 들을란다. 아마 뭐 스케일 있는 거 필요 없고 막 굵은 것도 필요 없고 뭐 괜찮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작은 스피커 아까 고음 붙이고 2인치 붙이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케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케일과 큰 악기의 소리도 배음의 느낌도 받으려 하면 큰 악기 소리의 배음 소리도 받으려면 작은 스피커는 좀 부족할 때가 많다. 또 작은 인클로저가 부족할 때가 많다. 이런 거죠. 제가 말하기 다 답은 아니지만은 그 방향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두루두루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110dB 이상 나는 절대 들을 수 없어. 귀가 만약에 110dB 넘으면 내 귀가 고막이 맛이 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90dB나 80dB에서 맥스 해봐야 110dB 아닙니까? 110dB는 작은 겁니다. 제 목소리보다 작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소리에서는 이 하나의 스피커 가지고 베이스부터 중음 고음 다 낼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하나만 있으면 크로스보다 필요 없고 그냥 이퀄라이저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 냅니다. 20Hz는 못 내도 40Hz 낼 수 있죠. 출력이 적으니까. 앵콜로 잘 짜면 됩니다. 고음 다 냅니다. 이퀄라이저에서 올려주면 돼요. 두껍게 해주면. 잘 납니다. 근데 이 하나만도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셀프행 스피커 홈오디오에 보면 4인치, 5인치 있지 않습니까? 쪼매난 고음은 있지만은 거기서 베이스 잘 나지 않습니까? 스피커 통도 요만큼 안 하는데. 근데 소리가 클 수가 없다. 옳은 순도 있는 소리가 안 난다. 이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인 만큼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돈을 썼는데 좀 계속 듣고 싶고 뭐 이렇게 실장 안 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원 써가지고 뭐 이만한 소리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걔도 이만한 소리 날라고 뭐 몇천 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몇천 썼는데 이 뭐야?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없애고 시장을 넓히고 많은 매니아를 좀 탄생시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응용을 잘 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결국적으로 내가 돈 벌면 그만이겠지만 결국 그 매니아는 실망하고 뜯어치한다. 그리고 카오디오가 그래서 안 좋다 안 좋다. 카오디오가 뭐 어디 음향이야? 돈지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작업하다가 한 번씩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다 보면 여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다였으니까 요 부분을 살짝 이제 좀 손을 좀 보고 이 안쪽 부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살짝만 이제 제대로 넣어봐야 되겠죠. 프레임에 또 닿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잘 들어갑니다. 이제 요래 해서 이제 요 작업은 이제 인클로저를 뭔가 만지는 작업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그 자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자석이 요 보이죠? 확대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 아까 충분히 설명했죠.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게 이 작업 진행을 어느 정도 하면서 설명을 하면 더 덜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만 너무 계속 하면 또 그 설명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빠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양념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다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껍질을 다 벗기고 마스킹테이프를 벗기고 요 부분까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해갖고 이 연결되는 이 연기되는 부분에 그 색상이나 질감이 너무 이질적이면 안 되겠죠. 조화롭게 어느 정도 조화롭게 돼야 되고 이거를 도색하니까 이어서 잘라서 도색했는데 거기 괜찮네. 요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요것은 붙을 내고 차에 장착해서 붙이고 충분히 되니까 여기 이제 뗄 때 조금만 아쉽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색깔을 좀 칠해야 되겠죠. 매직으로 매직 말고 이거 라카를 여기에다 멘봉에다 뿜어가지고 붙일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붙일.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떼보겠습니다. 떼보고 이제 이게
또 테이프를 붙여갖고 한 3일 이렇게 되니까 3일 정도 3일 넘었죠. 주말에 있으니까 테이프가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테이프에 그 접착제가 조금 묻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닦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뗐습니다. 그 화면상 이제 보일 건데. 걸레를 한번 딱 닦아보고 그걸 끼야 되네. 없나? 아직 안 달았나 봐요. 진짜 다 담는 거야. 고칼 코스해준다. 아, 의비스 캠피아 한 개 떴던데 씨발, 바로 사과 붙다. 아, 그렇구나. 야, 촬영 중이다. 누가 만든다. 아 그래. 대충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 이 부분인데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납니다. 뭐 날씨가 지금 구름이 끼서 덜 선명한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뭐 요 표면도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요리하고 이제 닦아도 이렇게 해도 이제 손에 안 묻어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